첨단 신소재 개발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되어주길. 정말 잘하는 국가에서 자금을 투입시켜 좋은 첨단 소재를 연구 개발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의 연구진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화이팅! 꼭 기술 유출 안 되도록 대한민국의 공장을 세웁시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한국의 초특급 발표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대형 갑질과 히토류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묘수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학계에서는 히토류 원소를 대신할 비히토류 연구자석 소재를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중국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첨단 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히토류를 인질 삼아 외교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팽창만을 생각하던 중국이 살이 분별하지 않고 히토류 생산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LG노텍과 성림첨단산업이 공동으로 비히토류 자석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가 중국의 히토류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세 국가의 연합으로 더욱 자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슈거리에서는 중국을 궁지로 몰아넣는 한국의 자석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G노텍과 성림첨단산업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자석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자석 시장은 페라이트 자석과 네오디뮴 자석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자석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막대 자석이나 말굽 자석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페라이트 자석보다 10배 정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격이 20배 이상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연구자석이 풍력발전기, 전기자동차, 모터 등의 고부가 가치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대단히 중요한 소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이를 대체할 다른 자석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학계에서 고군분투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히토류를 대신할 수 있는 비히토류 연구자석을 개발해냈습니다. 15일 한 일본 언론은 한국이 히토류 사용량을 60% 절감한 신제품을 개발해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만든 것은 14.2kg의 자력을 보였지만 한국의 자석은 14.8kg가 넘는 우수한 자력을 보였다라며 한국의 성과를 못내 인정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번 개발 성과가 일본이 스스로 자존심을 꺾을 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울산대학교 연구팀마저 순철의 니켈을 혼합한 재료로 기존의 네오디뮴 못지않은 연구자석을 제시해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액터 마테리알리아에도 게재되며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순철과 니켈이 히토류에 비해 내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존 네오디뮴 연구자석이 고온을 견딜 수 없는 반면 이번에 발견한 비히토류 기반 자석은 447도까지 견딜 수 있는 무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상용화될 전기자동차와 풍력발전기 등이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비히토류 자석에 열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입니다. 네오디뮴은 첨단 산업에 두루 쓰이는 핵심 재료 중 하나인데요. 이 네오디뮴을 만드는 데 필요한 히토류를 중국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낮은 생산 비용과 느슨한 환경 규제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히토류를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히토류 생산은 많은 환경오염을 동반합니다. 히토류 1톤을 추출하는 데는 300만 리터의 독성 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이 넘는 방사성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생산된 히토류가 수십수 100톤은 우습게 넘어간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환경오염을 해왔던 셈입니다. 중국 제1의 곡창지대 후난성은 최소 40% 농지가 중금속 등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후난성뿐만 아니라 중국 내 경작지의 20% 정도가 이미 심각한 토양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려면 최소 수백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선진국들은 자국의 히토류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기피해왔습니다. 대신 원자재 가격의 20%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쥐어주며 중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했는데요. 덕분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중국 기업들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한 상황입니다.
미국마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서양 선진국들이 한국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의 새로운 자석이 히토류 생산으로 인한 토양 모연을 60% 이상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현재 미국과 반목하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단아로 등극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이 언제라도 히토류를 인질 삼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하고 협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에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히토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열도가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당시 연구자석에 쓰이는 네오디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자석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왔습니다. 중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때 의회 승만 없이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연구자석 수입에 대한 보안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에는 중국을 겨냥한 타격대를 신설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제약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540억 달러, 배터리에 170억 달러, 히토류에 3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연구자석 부분에서 중국과의 정면전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80% 이상의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히토류가 전투기와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하는 데에만 400kg이 넘는 히토류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꺼림칙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 절감을 위한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 데에도 연구자석용 히토류가 1kg가량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에도 막대한 히토류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유는 2050년까지 전기차용 히토류 수요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인지했다는 것은 중국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23일 중국의 뉴스 포털 시멘트는 중국의 히토류 국유기업 오광이토의 모기업 오광그룹이 중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중국 알루미늄 공사와 남방이도 그룹에 합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히토류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계략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계 기업의 합병으로 연간 히토류 생산 능력이 약 5만 톤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간 10만 톤을 생산하는 북방의 토이은 중국 2위 수준입니다. 결국 중국은 기존 1위였던 북방의 토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을 한대였고 중국 남쪽에서 무주 국방 전기차 등에 쓰이는 중히토류를 생산하게 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은 이에 맞서 히토류에 대한 중국 지배력을 약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인 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의 히토류 생산기업 라이너스는 미국 화학기업인 블루라인과 합작사를 세워 가공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가 한국의 성림첨단 산업을 지목한 것입니다. 호주의 희소금속 가공업체 ASM은 충북 모창에 건설 중인 KMP에서 생산될 연구자석을 10년에 걸쳐 구매하겠다며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호주에서 받은 원료를 바탕으로 성립첨단 사업이 자석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연구자석은 현대모비스 등 한국의 대기업에도 납품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자석 공급망을 구축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궁지로 몰아넣는 한국의 자석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소재 부분 기술력이 언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걸까요? 제대로 자리만 잡힌다면 한국이 중국의 입김을 뿌리치고 차세대 고부가가치 사업을 전부 재패하는 것도 이상 이슈 거리였습니다.